이 프로그램의 우수성은 제가 강의를 잘 해서가 아니고요. 또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49권 책을 쓰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리기 때문에 한 번 들으면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제가 꼭꼭 집어드려서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다고 또 제 강의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훌륭한 것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득한다는 거예요. 학습의 왕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도 없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학습의 왕도가 있습니다. 세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걸까요? 경험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다. 경험이 최고의 왕도입니다. 경험이야말로 다리를 만드는 최고의 기술인 것이죠. 두 번째, 학습의 최대 효과는 뭘까요?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데요, 모든 것이 다 반복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스포츠 보세요. 반복하고 반복합니다. 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왜요? 근육에 입력시키기 위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네. 학습은 잃어버리면 다시 외우고, 잃어버리면 다시 외우고 하는 것입니다. 스피치는 특히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도는 뭘까요? 최고 빨리 배우는 방법은 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남을 가르칠 때 가장 빨리 배워요. 제가 30여 년 동안 3,000여에 걸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강의든 간에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수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나요? 사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머릿속에 키워드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장담하면 안 되겠지만 치매는 걸리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계속 학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머릿속에 깔려있는 그런 정보 속에 하나 쐐기 박듯이 꼭 박히는 거예요. 도망갈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부를 등한시하고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이 비어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정보를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잡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은 빈집이네. 놀다가 왼쪽 귀로 나가요.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그래서 공부는 하면 할수록 느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용불용설이라고 합니다. 많이 쓸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정철 카피라이터를 좋아하거든요. 아주 구수하게 강의를 풀어갑니다. 정철 카피라이터는 말 그대로 광고에 카피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 주제가 다 글쓰기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쓰기와 말하기는 일맥상통한다. 글을 잘 쓰면 말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칼럼을 그냥 끊임없이 쓰거든요. 근데 칼럼을 모아놓으면 또 한 권의 책이 돼요. 저보고 언제 책을 쓰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근데 저는 특별히 책을 쓰지 않아요.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일기 쓰듯이 써 내려갑니다. 정리하면 한 권의 책이 됩니다. 근데 제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쓸까요? 중요 키워드를 잡아놓고 씁니다.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키워드는 뭘까? 그럼 온라인상에서 내 놀이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오프라인상에서 놀았어요. 그죠? 오프라인상에서 가게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그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비대면으로 오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이제 활동하고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상에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큰일이 날 겁니다. 온라인상에 많은 채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요즘은 유튜버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 직종 물으면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요즘 뭐 트롯 열풍 불고 있는데요.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뮤지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세계적인 가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소망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네. 무직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놀고 먹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놀고 먹니 했더니 건물주가 되어서
네. 집세 받아서 그냥 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건물주들이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건물주들의 위세가 당당합니다. 네. 건물을 하나 가지려면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50억? 좀 부족하지 않나요? 한 100억 정도의 건물 가지고 있어야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20, 30억짜리 건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혹이 될 수 있어요. 임대 주려고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항상 공실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입니다. 네. 유튜브 상에 자기 채널 만들고, 재미난, 컨텐츠를 올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제 스피치의 신 TV 윤치영이라는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고,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곤충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네, 고양이, 딱정벌레, 도마뱀. 근데 구독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폭발적입니다. 이런 그 애견, 반려동물 이런 것들에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을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채널을 만들고 방송을 하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월급쟁이보다 훨씬 나았어요. 어느 정도만 되면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또 인기가 인기 있는 채널을 들고 그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업 못지않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 유명한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유튜버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튜브를 만들기 전에 이제 블로그도 만들어 보시고 페이북도 이렇게 만들어서 활동해 보시고 또 뭐 각종 SNS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의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채널이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관심사들을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그게 이야기가 되고 회자가 되면 그게 돈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인기로 연결되고 사회적 지위로 연결되고 명예로 연결됩니다. 동의하시죠? 근데 글을 잘 쓰려면 잘 빼라. 그냥 쓰면 글이 잘 써진다는 거예요. 누군 타고났나요? 저는 문학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근데 42권의 책을 썼고 올해 2권의 책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원고를 2편을 탈고했으니까요. 하나는 거침없이 말하라면 잡담력을 키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소통 전문가인데 소통에는 이렇게 언어적인 소통도 있지만 오락적 소통도 있고요. 또 정서적 소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체적 소통도 있어요. 그래서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서 정서적 소통, 육체적 소통, 오락적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을 피워나라는 가제로 원고가 탈고되어 있습니다. 저는 문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쓰면 됩니다. 네. 겁먹지 마시고 그냥 부딪히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면 책 쓰세요. 이런 말을 드립니다. 왜요? 저는 책을 통해서 청와대도 강의를 들어갔고 제주도 강의를 했고 3,000여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어요. 누굴 통해서 강의해 본 적은 많지 않아요. 책을 통해서. 책이 저를 세상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윤충현 사람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말의 회자가 되어서 화술 윤치영 박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책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말도 잘하려고 하면 신적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평소의 생각을 평소의 언어로 대화하듯이 친구와 수다 떨듯이 하면 정말 훌륭한 스피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 나오면 잘해야 되니까 형식에 의존하게 되고 어떤 틀을 생각하게 되니까 말이 아주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스처도 안 나오고 표정 관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딱딱한 스피치, 얼어붙은 스피치가 되는 것이죠. 잘 하려지 말고 그냥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철 카피라이터가 얘기한 게
사람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말을 하는 것. 이건 바로 스토리텔링 화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무너지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성공한 스토리, 실패한 스토리, 또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 잘하는 분이 누굴까요? 김창옥 교수. 늘 아버지 어머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장동경 목사님, 네, 사람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불교 신자도 있고, 다른 천주교 신자도 있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분은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믿음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일 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 중심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요. 근데 사람을 키우면 일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냅시다. 저는 부자예요. 왠지 아세요?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오늘도 점심을 먹는데 인터뷰를 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누가 또 찾아와서 합석을 했고, 오늘 몇 시에 끝나느냐요. 끝나고 나서도 제 일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9시경에 끝날 것입니다. 9시 전후에서 끝나면 또 전국 매일신문에 정은모 대기자가 있는데 기자하고 잠깐 인터뷰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귀히 여기면 됩니다. 사람이 실은 행복의 매개체이고요, 또 성공의 또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행복도 성공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스피치도 역시 휴먼 스토리가 가장 감성적인 스피치이고 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잠깐 안 나왔는데, 좀 그 동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안 나왔는데, 세 번째가요, 글을 잘 쓰려면 추상적인 글은 안 먹힙니다. 뜬구름 잡듯이 글을 쓰면 느낌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Small is beautiful. 시작. Small is beautiful. 또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Small is power. 시작. Small is power. 작은 것일수록 아름답고요, 작은 것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거창한 것은요, 힘이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안 가요. 아름답지가 않아요. 당연시합니다. 그죠? 근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고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자그마한 이야기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자그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글을 잘 쓰는 것이고 말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리켜서 slice of life라고 합니다. slice, 조각, of life, 생활의 조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라. 그래서 1, 2, 3, 4, 5 법칙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을 떠주실까요? 1 하면 제가 말을 붙이겠습니다. 시작. 1. 일상적 소재로 2. 이야기하듯 3. 삼삼하게 그려지도록 4. 사건 사연 중심으로 오, 그래, 맞아 라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도록 말을 풀어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시작.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묘사하라. 사람들은요, 논리적인 것만으로 설득하려고 그래요.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논리적인 것으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이성적인 것도 있지만 감성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은 감성적인 것에 더 강합니다. 여러분, 메리츠 증권의 존니 아시죠? 존니 박사가 나와가지고 두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존니 박사는 첫 번째 얘기를,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느냐? 수용차 감가상각비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차를 그 당시에 체오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15년 전에 체오맨 하면 고급 수용차였었어요. 그 차 타고 다니면 다들 굉장한
부를 축적했네. 부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차를 구입할 때 어떤 의도로 차를 구입했을까요? 저는 가성비, 가격에 비해서 기능이 좋군. 물론 그것도 봤죠. 근데 저는 마지막에 결정할 때 디자인 보고 결정했어요. 디자인이 너무 저한테 딱 맞는 거예요. 아주 간결하면서도 품이 있고 검정에 체어맨을 구입해서 15년 타고 다녔는데 15년 되니까요. 장고장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서 팔을까 했는데 한 300 정도 준대요. 근데 잡지 못한 게 있었어요. 엔진에서 그 엔진 오일이 새는데 그걸 못 잡는 거예요. 엔진을 내려서 봐야 되는데 엔진 내리는 값이나 그 차 값이나 비슷해요. 근데 1대1로 차를 팔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도 있겠지만 그런 하자가 있는 차를 팔면 제가 양심이 용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욕을 어떻게 먹느냐고. 그래서 그냥 폐차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차가 없습니다. 외부 강의가 터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로드 매니저 해줄 사람이 있대요. 같이 동승해 주겠대요. 같이 동반해 주겠대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매일마다 강의 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차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차가 없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주차 걱정도 없고요. 누가 차 긁고 갈까봐 걱정할 염려도 없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경제관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 되면 성인식을 해준대요. 근데 우린 성인식이나 생일 기념일 때 뭘 해주나요? 물론 옷도 사주고 또 좋아하는 여행도 시켜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목돈을 마련해 준대요. 종잣돈. 그래서 친척들이 돈을 모으면 한 5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13살 때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관념을 가지고 그 돈을 증식시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그 경제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제관념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늦지만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재테크. 여러분들도 일로 승부를 내야 되겠지만 재테크 하는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 말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한번 말을 해보았습니다.